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5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바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일 앞으로. 그런데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의제의 합의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정상적인 회담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실무자 사이에 다 공동 성명문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는 그냥 덕담을 하고 다른 중요한 흐름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요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회담을 흔히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트럼프가 작년 3월 초에 정의용 특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김정은이가 정말 핵폐기를 결심한 줄 알고 5월 안으로 만나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엉망진창의 대북 정책이 미국, 한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할 사람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안보상의 큰 위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뜯어먹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미국 현지 시각 15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본심을 드러내느냐. 내 임기 중에 북한이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북한에 그 대상으로 그 보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보상으로 돈 줄 생각 없다. 그럼 누가 돈을 주느냐? 주변 국가가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그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돕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봉이 되고 나는 2020년 재선 때까지 김정은이가 조용하게 있기만 하면은 나는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속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끌면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게 많아요. 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벌고 무엇보다도 핵폭탄 물질인 우라늄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2, 3년 안에 핵폭탄 한 100개쯤 갖게 된다 이거죠. 파키스탄 수준이나 이스라엘 수준이 되었을 때 어떻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시간을 끌겠다. 나도 시간 끌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핵미사일 실험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다. 라는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자랑을 또 합니다.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행운이 깃들기를 희망한다. 1차 회담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이번 회담도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제재도 그냥 있다.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실패를 했는데 자기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행동을 지금까지 8개월, 6개월, 9개월 지났는데도 단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작년 4월 20일에 핵 미사일 실험 더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핵 미사일 실험 동결을 크나큰 성과로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성질로. 당장 1년 안에 핵미사일 다 폐기시키겠다고 달려들던 트럼프로서는 너무나 허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 내용을 조율하는 의제 협상이 오는 20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는 다음 주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겠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차 회담에서도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북한은 비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비건이 자기들 요구에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니 당신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비건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담을 깨버려야 되는데 깨버릴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이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교수는 내가 전에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 문제는 행정부 내 일부 인사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은 진짜로 미국을 이용해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북한 김 위원장이 경제강국으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는 입지는 경이적이고 나는 그들이 장래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룰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시각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은 절대로 빵을 위해서 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굶어 죽더라도 수백만이 굶어 죽더라도 핵미사일 개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사람에게 빵을 줄 테니까 총을 버려라. 트럼프식 발상은 먹히지 않죠.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는 4.27 공동선언에 이런 합의문이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은 남북한이 민족 경제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아니 남북한 사이에 무슨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민족 경제가 있으려면은 무슨 공통된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로운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공통된 화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민족 경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의 환상을 심어놓고는 민족이라는 말을 세워가지고 균형 발전을 한다. 균형 발전은 똑같이 발전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은 발전을 중단시키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니까 그걸 15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그만큼 떼어가지고 북한을 도와가지고 북한이 지금 1,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15배 잘 살게 하는 게 공동번영이다. 이것은 가짜 민족주의에 의한 속임수입니다. 그런 합의문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개성공단 이 재개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재개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조건만 완화되면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핵실험했기 때문에 중단시킨 거고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구경간 한국의 박왕자 씨를 북한군이 등 뒤에서
사살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건을 붙인 거죠. 사과하라. 핵실험 그만하라. 이렇게.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붙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조건 이야기는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무조건 재개한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 걸 딱 기획하고 있다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 당신이 북한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우리는 도와주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한국 정부에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권에 맡겨가지고 우리 국민 부담으로 북한을 돕는 게 아니죠. 북한 농강 정권을 돕는, 그리고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트럼프 비위 맞춰주는 정도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거는 정말 가공할 사태가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트럼프를 믿었던 한국의 보수층이 대실망하는 사태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맡기면은, 아무리 그게 동맹국이라도 맡기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지금 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27%가 되는 이런 분별력을 잃은 국민들이, 더구나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층에서 많다고 하면은 이런 나라를 하나님도 과연 구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